x가 0일 때 얘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한번 판단해 봐라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요? 라고 하면 연속이야. 자극한 우극한 같은지 함수값이랑 같은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요. 물론 좌우극한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린 뭐부터 한다? 아이 그래프 그리는 거 할 수 있어야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절대값 있어요. 그럼 절대값이 있으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 알맹이를 보면서 얘기해야 되겠죠? 이게 양수면 그냥 쓸 거고 음수면 부호가 반대로 바뀔 거야. 그러면 알맹이를 봅시다. 누군데? x잖아. 그럼 x가 0일 때를 기점으로 구간이 나뉩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범위일 때 함수식과 x가 0보다 클 때 함수식이 좀 다르게 나오겠죠? 0보다 작다면 음수니까요. 이때 함수식 fx는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거고요. fx가 0보다 크다면 양수니까요. 그냥 fx 함수식은 x 제곱으로 표현될 겁니다. 그럼 그 말의 의미는 좌표 평면에 x가 0일 때 y축을 기점으로 0보다 오른쪽에서는 x 제곱 그래프 0,0 꼭지점이고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래프. 그다음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x 제곱이죠. 그럼 윗볼록인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윗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끝. 됐죠? 연속이네요. 눈으로 보입니다. 왜? 0에서의 자극한 0, 우극한 0, 함수값도 0이네요. 그래서 눈으로 그냥 보면서 바로 그래프를 그리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해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신나게 그리다가 이제 각종 성질이나 부정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프를 안 그리게 될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그래프를 꼭 그려야 되는 시점이 와요. 지금처럼. 그래서 계속 얘네들이 순환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응용하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면 34페이지죠. 6번입니다. 34페이지 6번. 자, 보세요. 6번입니다. 34페이지. 아우, 추워. 자, 두 함수 fx와 gx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은 상황입니다. 자, fx 그래프 나왔고 gx 나왔죠. 자, f1, g1 곱한값을 한번 구해볼래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곱해보면 되는 거잖아, 아까지 거. 그래서 f1 몇이에요? f1은 값 1이죠. 1,1 점 찍혀있죠. 그 다음 g에다 1은 값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곱한값은 몇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끝. 됐죠? 그럼 문제에서는 뭐냐면 이제 fx와 gx 곱한값의 극한을 구해달래. 1에서의 극한값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했던 것처럼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자극한값과 우극한값을 찾아서 이 둘이 같을 때 그 값을 말하면 되는 거잖아. 됐음? 만약 같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인 거잖아. 아, 이건 처음 했잖아요. 일본 가기 전에. 맞잖아. 그럼 난 뭘 봐야 돼? 당연히 1에서의 극한을 확인해 봐 라고 했으니까 1에서의 우극한과 1에서의 좌극한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럼 확인해 볼까 합니다. 자, 밑으로 살짝 내려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리미트 x가 1의 오른쪽에서 오고 있을 때 두 함수를 곱한 fx 곱하기 gx의 극한값은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1보다 오른쪽에서 옵니다. f 입장에서 볼게. 1보다 오른쪽에서 오면 누구랑 가까워져요? 1. g 함수 볼게. 1에서 오른쪽에서 가까워집니다. 누구랑 가까워져요?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1에 수렴하고 얘는 마이너스 1에 수렴하는 상황이니까 수렴하네요. 합차 곱목 실수배 그냥 내 맘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곱하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1. 두 번째, 그럼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 1을 향해 오고 있을 때 이때 fx와 gx를 곱한 다음 함수의 극한값은 몇입니까? 라고 하면 자, 1이랑 가까워지는데 1보다 왼쪽, 작은 쪽에서 왼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누구랑 가까워지고 있어요? 계속 마이너스 1. 여기는요 플러스 1. 됐죠? 그럼 수렴하니까 둘이 곱한 값 말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1. 해서 결론 1에서의 우극한과 자극한 둘 다 모두 마이너스 1이랑 가까워지니까요. 1에서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결론 fx와 gx를 곱한 함수는요. x는 1에서 연속일까요? 불연속일까요? 라고 하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같은 게 확인이 됐죠? 그럼 얘는 무슨 함수다? x는 1에서 연속인 함수다. 됐습니까? 끝.
그래서 지금처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지를 관찰해 보시고 같다면 연속, 다르면 불연속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다항함수,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유리무리 함수나 지수로그 함수들, 뭐 사각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정 값을 제외했을 때. 그래서 연속인 함수니까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우린 함수값을 바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여러분들 앞에 보일 겁니다. 자,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9번 문제 보시면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써있죠. x가 3보다 클 때,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3보다 클 때는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고 3보다 작으면 그냥 다 1인 거래. 그리고 문제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었으면 좋겠대.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생각해 볼게. 연속 성질 얘기하는 거죠, 사실상. 3보다 작을 때는 그냥 상수함수지, 1이지. 쭉 그었죠.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 됐죠? 그럼 문제는 3보다 클 때는, 자, 분 뭐를 볼게? 몇 차? 1차. 연속이죠. 분 자를 볼게요. 얘는 무슨 함수? 무리함수. 됐음? x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떤 애? 큰 애. 크거나 같은 애죠, 정확하게. 그럼 3보다 큰 범위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단 크겠지? 그럼 얘는 3보다 크니까 이건 0이 아닌 양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얘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네. 맞아? 그럼 얘도 뭔데? 연속이겠지? 받아들여? 그럼 3보다 클 때 연속이야. 3보다 작을 때도 연속이야. 그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고 싶어. 그럼 난 뭐만 보면 돼? 3일 때만 연속인지 보면 되겠죠. 됐음? 어차피 3보다 큰 것도 연속이고 작을 때도 연속이니까 3인 그 순간만 연속일까? 만 확인해 보면 되겠네. 다시 말하면 연속이 되고 싶어? 리미트 x가 3이랑 가까워질 때 다음 함수의 극한값과 3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 되겠네. 됐죠? 그럼 다음 등호 조건을 만족하는 적당한 a, b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3에서의 극한값은요. 자, 리미트 x가 3이랑 가까워질 때 x 빼기 3분의 a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b. 3에서의 극한값이 3 넣어서 나오는 값 1이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 여기다 플러스를 붙이죠. 왜? 3보다 큰 식에서 3을 향해 가까워질 때 3에서의 우극한이 3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3에서의 자극한 어차피 다 1이잖아. 됐음? 그러면 다음과 같은 등호가 성립할 수 있도록 적당한 a, b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볼게. x가 3이랑 가까워지는 상황이에요. 분모 뭐가 돼요? 0이 되죠? 근데 1에 수렴했네. 왜 그랬을까? 분자도 0이라서. 그럼 첫 번째 분자도 0에 수렴해야 되는 상황. 다시 말하면 리미트 x가 3의 오른쪽에서 3을 향해 가까워질 때 a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b라는 이 함수의 극한값이 0이 돼야 되는 상황. 됐죠? 그래서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 됐겠구나. 따라와요. 그러면 3이랑 가까워집니다. 무슨 함수? 무리함수. 얘 뭐야? 어차피 연속이잖아. 그럼 3 넣어서 나온 함수값이나 극한값이나 똑같은 거 아니요? 그럼 3 대입해 주시면 나오는 값 2a 플러스 b가 0이겠네. 됐죠? 그럼 그 말의 의미는 b는 뭐와 같다? 마이너스 2a와 같다. 그래서 a, b의 관계식을 통해서 문자 a, b 두 개 말고 하나의 문자로 바꿨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정리해 볼게. 리미트 x가 3의 오른쪽에서 올 때 x 빼기 3분의 자 a 하고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죠? 왜?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대입하면 a 공통인수 묶을 수 있잖아. 그래서 묶어놨습니다. 뿅. 그리고 얘가 몇이다? 1에 수렴한다. 됐죠? 얘가 1에 수렴한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생각을 좀 다시 해볼게. 우진이 엄마가 너 전화한대. 늦게 왔다고. 아, 했어? 혼났어? 그래? 혼나야 되는데. 예, 미안합니다. 자, 3에서의 극한입니다. 분모 뭐가 돼요? 0이 돼요. 분자역이 뭐가 돼요? 얘도 0이잖아. 0분의 0꼴 맞네. 그럼 0분의 0꼴 어떻게 풀어? 인수분해 약분하면 되시죠? 그럼 인수분해 약분하려고 봤는데 아이고 루트가 있잖아. 그럼 뭐 해줘? 유리화 한번 한 다음 하면 되지. 그럼 유리화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유리화로 갑니다.
리미트 x가 3의 오른쪽에서 오고 있을 때, 자 분모는요. x 빼기 3이 있었고 여기에 루트 x 더하기 1 플러스 2를 곱한 값. 분자는 a는 원래 있었고요. 자 가운데부 반대로 곱하면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주죠. 그럼 누구? x 빼기 3 되겠네. 그럼 얘가 1에 수렴하는데 0분의 0꼴이야. 인수분의 약분 칠 거야. 됐죠? 그리고 3에서의 극한값 어차피 연속이니까요. 3 대입하면 나오는 값 4분의 a. 그것이 1이었다. 그래서 a는 4였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a가 4였으니까 b값 말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요. 둘이 더한 값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4네요. 끝.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0분의 0꼴 관련된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속이라고 말을 했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미정계수 결정하는 방정이 나와요. 부정형을 이용해서. 그래서 문제를 푸는 과정이 여러분들 계속 앞에서 봤던 그 파트의 내용들을 이제 묶어서 하나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요. x가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가 다음을 만족합니다. 체크해 주세요. 어떤 함수? 연속인 함수. 딴 건 모르겠고 그냥 연속인 함수래.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그냥 뭘 넣어도 다 연속이래. 근데 그때 함수식을 요따구로 줬습니다. 요따구로 줬습니다. 요따구로. fx에다가 x 빼기를 곱하면 요따위로 나옴이라고 했다. 그리고 너한테 물어봤죠. 2 대입한 값 구해줘. 그럼 x에 2 넣은 값 구해? 그럼 2 넣으면 되잖아? 안 되죠. 얘가 0이 되니까. 됐죠? 그럼 당연히 나올 리가 없네요. 됐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일단 이거부터 할게. 양변에 x 빼기를 나눠주면 fx는 x 빼기 2분의 루트 x 더하기 7 마이너스 a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fx는 얘입니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아유 대신 이거 꼭 써야지. x는 누가 아닐 때? 2가 아닐 땐. 왜? x에 2가 오면 0이니까 0을 나눈다는 표현은 없거든. 그래서 2가 아닌 수를 대입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문제는 뭐야? x가 2일 때는 뭔데? 나도 모르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 값을 구하라고 지금 물어본 거 아니야. 끝! 되네요. 됐습니까? 그럼 결론. fx는 어떤 함수다?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다 연속이다. 그럼 여기 2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은 2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요? 왜? 연속이니까. 그러면 2에서의 극한값 리미트 x가 2랑 가까워질 때 x 빼기 2분의 루트 x 더하기 7 마이너스 a 얘 계산하면 k라는 어떤 값이 나와야 될 거야. 함수값. 우리 k 값 구하면 답인 거고. 됐죠? 그럼 2에서의 극한값을 구해 봅시다. 분모 뭐가 돼요? 0. 그럼 분자도 뭐가 돼야 돼? 0. 분자가 0이 되려면 여기 2 넣으면 루트 9 3이네요. 그럼 a 자리에 누가 와야 돼? 3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0분의 0꼴 요 자리에 3이 와야 되겠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눈으로 바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0분의 0꼴이네. 인수분해 약분하면 되겠죠? 안 되네요. 왜? 루트가 있으니까. 그럼 뭐 해줘? 유리화.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는 x 빼기 2가 그대로 있고 루트 x 플러스 7 플러스 3 곱해지고요. 분자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죠. x 빼기 2만 남겠습니다. 해서 약분. 2 대입해 주시면 나오는 값 6분의 1. 그게 바로 k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6분의 1 함수값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끝났지요?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거 보면서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편하게 또 봅니다. 두 함수가 연속이야? 합차 곱목 실수배 연속이야. 합차 더하기 빼기 곱목 곱하기 나누기 실수배 해도 연속입니다. 대신 분모에 0이 오는 경우는 주의해 주세요. 그건 아니니까요. 참고로 분모가 0인 값은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0인 경우를 제외하면 합차 곱목 실수배 다 연속입니다. 라는 게 끝. 그래서 여기까지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대한 이야기들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있는 문제 보시면서 연속성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몇 차 함수? 2차 함수.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끝. 됐죠? 연속성을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언제 연속인지 좀 말해줘 라고 생각하시면 돼. 언제요? 모든 실수. 모든 실수에서 연속. 끝. 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몇 차예요? 2차. 네가 아는 다항함수잖아. 아래로 불러기는 2차 함수. 야호! 끊어진 적이 없죠? 네, 모든 실수에서 또 연속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자, 5번 문제로 가볼게요. 밑에 봅니다. 5번 보시면 연속인 구간을 말해주세요 라고 했죠.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분모는요 1차니까 연속이지. 분자는 2차니까 연속이겠지. 그럼 연속분의 연속이니까 얘도 뭐야? 연속이야. 대신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그럼 분모가 0일 때가 있어요? x에 누구 넣었을 때. 그럼 2일 때 빼고는 다 연속인 거야. 됐음? 그럼 2일 때 빼고 연속이에요. 이거를 구간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말하면 틀린 건 아니지. 근데 우리가 구간으로 표현해달라며. 그럼 2를 뺀 실수 전체를 우리는 구간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2, 2부터 무한대. 됐죠? 그래서 여기 소가로 등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2를 제외하고 2보다 더 작은 애 또는 2보다 더 큰 애라고 얘기하시면 이게 연속인 구간으로서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걸 구간으로 쓰기 싫은 친구들은 x는 2보다 작은 수 또는 x는 2보다 큰 애요 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정확한 표현은 세 가지 있어요. 이거, 요겁니다. 그 중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답은 요거였고요. 실제로 답을 쓸 때 구간을 안 쓰고 부등식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쓰셔야 돼. 그럼 얘는 뭐냐?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해요. 2를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쓸 때는 이렇게 써줍니다. 2보다 작은 수이거나 2보다 큰 수. 그럼 2를 뺀 모든 수를 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시는 과정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우측으로 가보시면 자 fx, gx 식 두 개가 주어져 있고요. fx 1차, gx는 2차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말해주세요 라고 했죠. 자, 7번 같은 경우 보시면 어차피 1차에다 실수 배했잖아. 그러면 연속인 구간은 뭔데? 실수 전체죠. 그럼 실수 전체를 구간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실수 전체, 전 범위를 다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됨. 두 번째, f와 g를 더했습니다. 1차, 2차 더했죠? 어차피 연속 둘이 더했네? 그럼 뭐예요? 실수 전체도 다 연속입니다. 딱히 의미가 없죠? 이런 식의 표현들. 자, 문제는 11번으로 가볼 건데 자, 11번 쪽으로 내려오시면 봐봐. 얍. 얍. 자, 11번입니다. 이렇게. 자, 11번 보시면 자, fx, gx 갖고 왔어. fx분의 gx 다시 말하면 x 플러스 2분의 gx니까 x제곱 빼기 5x란 이 함수잖아. 이 함수는 연속인 구간을 좀 말해줄래요? 라고 하면 분모 연속이고 분자도 연속이니까 그냥 다 연속이야. 대신 분모에 0 오면 안 돼. 그럼 x가 누구일 때? 마이너스 2일 때를 제외하고는 다 연속임. 어떻게 표현하면 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 또는 마이너스 2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연속인 구간입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12번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2번만 빠르게 보시고 답을 말해주신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12번 답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 뭐 하시면 되죠. 얘 뭐예요? x제곱 빼기 5x 분의 x 플러스 2 2차분의 1차 어차피 연속이야. 대신 분모에 0 오면 안 돼. 그럼 그 말의 의미는 x제곱 마이너스 5x 이거 0 될 때가 언제니? x가 몇일 때? 0 또는 5일 때잖아. 그럼 x가 0일 때 빼고 5일 때 빼면 된다고. 어떻게 표현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0에서 5까지 5에서 무한대까지. 됐죠? 뿅 끝. 우리가 말할 땐 실수 전체에서 0 빼고 5 빼면 돼 라고 말할 거야. 실제 우리가 구간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거고 만약 부등식으로 표현한다.
실수인 x값의 범위를 말해줘 라고 하면 x는 0보다 작은 수 또는 x는 0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수 또는 x는 5보다 큰 수일 때 연속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됐음? 그래서 저기 있는 부등호 표현, 구간 표현 혹시 어색하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대충 눈으로 보면서 때려 맞출 수 있겠죠. 아, 이런 뜻인갑당. 맞아요, 그 뜻이에요. 네, 네가 생각한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이야기 최대 최소 정리까지만 하고서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사이값 정리까지 해야 되는구나. 미안합니다. 자, 앞에 좀 보시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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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에 좀 보시면 좌표 평면에 내가 함수 하나를 그려볼게요. 함수 하나 그려봅니다. 고1 때 많이 봤던 그래프일 거야. 샤랄로 뽕 이렇게. 그리고 물어봅니다. 자, 요점의 x좌표가 편의상 3이었고요.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라고 할게. 그럼 요 친구의 x값은 2고요. 여기 x값은 뭐 5가 되겠습니다. 6 정도 해야 될 건데 6 이렇게 6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어봐.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봐 라고 물어보면 우리 고1 때 이렇게 했죠. x가 2일 때부터 6일 때까지 잘라서 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그래프를 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다음 최대값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제일 높은 값 말해줬죠. 요거 최대값 함수값을 말했습니다. 그쵸? 그럼 최소는요? 가장 밑에 있는 애 얘가 제일 밑에 있네? 6 대입한 게 최소값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받아들여?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1 때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구간을 자른 다음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말해줘 라고 하면 지금처럼 말을 했을 겁니다. 됐음? 네, 맞아요. 그럼 봐봐. 이번엔 새로운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볼게. 자, 이번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 예를 들어 x가 1일 때, 여기 x가 3일 때, x가 5일 때 누가 봐도 명확하게 그립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볼게. 자, x가 1일 때부터 5일 때까지 이 구간에서 최대값은 어디 있어? x가 몇일 때? 5일 때 얘가 제일 높은 값. 그다음 언제가 제일 낮아요? x가 1일 때가 최소값. 됐죠? 그래서 함수 그래프가 2차가 아니라 그냥 임의의 그래프가 막 그려져도 여러분들은 구간을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색칠된 것만 봐야지 이때 제일 높은 애가 여기 있네. 이거는 게 최대값. 그다음 제일 낮은 애가 여기 있네. 1 대입한 게 최소값이라고 말하시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그래프를 굳이 우리가 못 그려도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그래프 보세요. 어, 4, 2 이렇게 나야지. 뿅. 자, 물어봅니다. x가 1일 때부터 x가 4일 때까지 나는 여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값 누굽니까? 누구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제일 작지. 그럼 최대는 누구야? 2 넣어서 나오는 값이 몇인데? 애매하지.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될까? 없음. 됐잖아. 왜? 2랑 가까워지는 값은 존재하는데 가까워지는 값이지 함수 값은 아니잖아. 맞아? 그럼 얘는 최대값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됐어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아유.
쯔, 아유 씨. 그냥 하자.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해야지.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자, X는 1일 때부터 3일 때까지 다음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요. 최대값 몇입니까? 최소값은 몇입니까? 가장 높은 값 3이랑 가까운 수를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지. 그럼 3 넣어서 나오는 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최대가 누군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가까워지는 값은 있는데 최대라고 보기엔 힘들어. 왜? 이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 구멍 뚫려 있네. 그럼 최소 있다 없다? 없다. 됐죠? 마지막 그림까지 그리고서 얘기해 드립니다. 여기 x가 1일 때, 여기 x가 4일 때. 나는 x가 1일 때부터 4일 때까지 여기만 관찰해 볼까 합니다. 자, 최대값 몇입니까? x가 몇일 때? 4일 때. 최소는요? x가 몇일 때? 1일 때. 얘는 중간에 이렇게 뽕 뚫려 있는데? 상관없어? 상관없죠? 맞아? 그럼 결론. 지금 그렸던 그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어떤 그래프는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해. 어떤 그래프는 존재하지 않아. 됐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래프들은 전부 다 뭐야? 연속인 그래프지. 맞아? 그럼 연속인 그래프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분명히 주어진 구간 범위 안에 존재했어. 됐음? 그럼 연속이면 다 됩니까? 오, 얘도 지금 연속이네요. 1에서 5까지 이 구간에 분명히 최대값도 있고 최소값도 있어. 그럼 얘는요? 불연속이네? 중간에 끊어져 있네?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중에 존재하지 않는 놈이 하나 있었어. 맞아? 그런데 얘도 불연속이잖아. 그럼 얘는 최대값 최소값이 있는데? 무슨 차이인 거야? 언제는 있고 왜 언제는 없어? 그럼 하나 더. 얘는 최소값? 그래, 얘는 불연속이니까 최소값이 없다고 치자. 그럼 최대값은 왜 없는 건데? 구멍 뚫려 있어서. 됐음? 그럼 결론.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고 있는 그래프가 있더라고.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라면 무조건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갖고 있어. 됐음? 다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주어지면 얘는 무조건 다음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있습니다. 근데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으로 줬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 나도 몰라. 그럼 연속이 아닌 불연속인 함수를 줬어? 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나도 몰라. 그래서 내가 아는 확실한 건 이거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주어졌다. 그럼 얘는 무조건 이 구간 안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있을 거야. 무조건. 그럼 그게 아니면 나도 몰라. 뭐 해봐야 돼? 그래프 다 그려서 눈으로 확인해 봐야 돼. 그럼 얘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그릴 필요 없지. 무조건 있으니까. 됐어? 이게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 정도. 그래서 교재에 있는 37페이지 이야기. 닫힌 구간인데 연속이야? 그럼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이 있어. 믿음을 갖고 가세요. 라는 이야기. 자, 밑에 있는 그림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13, 14, 15, 16, 17, 18번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질문이 있네요. 그래프는 하나만 봅니다. 자, 질문의 답을 지금 해주시고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답해주세요. 14번 같은 경우가 여기 지금 대괄호잖아. 이거 등호 있는 거다. 닫힌 구간. 그래서 이거죠.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나는 이 구간만 보겠음. 됐죠? 그럼 이 구간에서 최대값은 x의 누구는 값? 마이너스 1로서 나오는 2가 최대값.
그럼 최소값은 x의 누구는 값? 마이너스 4 넣어서 나오는 마이너스 1이 최소값. 또 최대값은 2, 최소값은 마이너스 1 하면 되는 거죠. 끝. 그럼 자 봐봐. 17번을 볼게. 17번. 다시 17번 봐봐. 4부터 7까지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4는 열린 구간이다. 4는 구멍이 뽕 뚫려 있죠. 4부터 7까지 나는 여기만 뿅 색칠해서 볼 거야. 됐죠? 이때 최대값은 가장 높은 값 언제 있어? 5 넣어서 나오는 값 누구? 4가 최대값. 그럼 최소는 누군데? 7 넣어서 나오는 값 0인 거죠. 됐죠? 그래서 봐. 얘는 닫힌 구간이 아닌데도 최대값, 최소값이 있네요 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어. 됐음? 그래서 그래프를 봐야 돼. 하지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의 함수는 최대, 최소값 무조건 있는 거야. 그게 아니면 내가 봐야 돼. 라고 말씀을 드린 거. 괜찮아요? 자, 나머지 빨리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들, 네, 사이값 정리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예시를 좀 적어 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내가 1시에 1층에 있었는데 한 4시쯤에 5층으로 올라갔어. 그럼 나는 1시와 4시 사이에 적어도 1층과 5층 사이에 있는 2층이 됐든 3층이 됐든 4층이 됐든 적어도 한 번은 지났을 거야. 끝. 됐죠? 그거를 밑에 함수식으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그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돼요. A 넣었을 때 함수값과 B 넣었을 때 함수값 이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을 최소한 적어도 한 번은 지났겠지. 더 많이 지날 수도 있고 하지만 최소한 한 번 지났을 거야 라는 표현. 그럼 이걸 갖고 뭘 얘기하냐면 우측에 있는 25번 문제를 좀 볼게요. 다음 방정식이 주어진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고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자, 몇 차 방정식? 3차. 너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얘는 할 수 있죠? 1 넣으면 0 나오는 게 보이죠?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분해 하자는 게 아니야. 우리는 3차 방정식의 근이 뭔지를 알자고. 뭔데? y는 x세제곱 빼기 3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이라는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 못 그리잖아? 아, 그릴 수 있어 이제. 다음 주면 그릴 수 있을 거야. 아무튼 못 그려 지금은. 그냥 그려. 그리고 y는 0. 이게 누군데? x축이죠? 둘이 만나는 그 교점에 x 좌표를 좀 구해봐. 라고 하면 우린 뭐 해줘? 이 둘을 연립해서 뿅 방정식을 만든다고. 됐음?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걸 볼 때 아 이거 함수 위치관계야 라고 바꿔서 보셔야 돼. 좋은 친구야. 좋은 친구야. 일어나 같이 가야지. 됐죠? 다시 방정식을 볼 때 우린 두 함수의 위치관계에서 관찰할 수 있다. 둘이 만나는 교점에 대한 이야기다. 부등식도 마찬가지죠. 0보다 크다?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는 언젠데 0보다 작다? x축보다 밑에 있을 때는 언젠데 이런 표현이니까. 그럼 다시 이 방정식의 근은 3차 함수와 x축이죠. y가 0일 때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해줘 라고 했을 때 나오는 식이라고. 그럼 둘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 x값이 야, 요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 있니? 라고 물어보면 문제에서 준 이 3차식을 내가 편의상 fx라고 하면 이 3차식에다 마이너스 1는 값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몇 나와? 마이너스 1 빼기 3 빼기 2 플러스 1이 되죠. 몇이야? 마이너스 5. 그럼 0 넣으면 몇 나와요? 1 나오네요. 맞아? 그럼 3차 함수입니다. 그냥 다항 함수니까 연속인 함수라고 보시면 돼. 연속인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때 마이너스 1 넣으면 음수 나왔지. 0 넣으면 양수 나왔지. 그럼 이 중간에 적어도 한번 0 지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결론. 다음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실근을 갖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사이값 정리 개념을 이용해서. 됐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f-1과 f0을 곱한 값이 0보다 작네요.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다음 구간 안에는 적어도 하나의 0 만드는 값이 존재합니다. 다음 방정식의 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말하시면 끝나는 거야. 끝. 됐어요? 실제로 누군지 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상황에서는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넘어가서 27번 보시면 마찬가지 4차식을 0 만드는 값이야. 그럼 이때 이 4차식을 내가 fx 함수 그래프로 바꿔서 볼게. 2x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그럼 f에다 0 넣은 값 몇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f에다 1 넣은 값 몇 나오니? 양수 2 나오네. 그러면 f0하고 f1을 곱한 값이 0보다 작잖아. 맞아? 그 말은 둘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잖아.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럼 둘의 부호가 반대니까 중간에 0 되는 값 존재할까 안 할까? 하겠네. 그래서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다음 구간에 적어도 하나의 방정식의 근이 존재합니다 라고 하시면 끝난다고. 됐음?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걸 왜 배우냐 궁금하잖아. 궁금하죠? 왜 배웁니까? 라고 하면 이런 것 때문에 배워.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어떤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얘가 1 넣었을 때는 누구야? 음수야. 근데 2 넣었을 때는 양수가 나왔대. 그럼 분명히 여기 0 만드는 값이 존재할 거라고. 그럼 1는 값과 2는 값의 부호가 반대니까 이 구간 안에 무조건 하나 있겠지. 그럼 얘를 구간을 좁혀. 1.1, 1.8. 그럼 1.1과 1.8 사이에도 적어도 하나 있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구간을 계속 좁혀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0 만드는 값을 우리가 실수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지. 됐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얘기할 때 주로 쓰게 되고 이게 뭐 보관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수학 수행 평가 같은 거 하실 때 뭐 탐구 보고서 같은 거 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때 자세히 물어보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간을 좁혀 나가다 보면은 대략 여기서 여기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대충 얘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근사값 정도를 얻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이값 정리를 얘기해 봤습니다. 실제로 미적분을 배우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서 증명하는 것들이 몇 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과 가시는 분들 이 표현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증명할 때 많이 씁니다. 자, 넘어가서 39페이지입니다. 자, 39페이지 대표 문제 유형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문제 대표로 한 번씩 풀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 하나씩 던져드리고 그리고 미분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좀 하면 오늘 수업이 끝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자, 두 함수 fx, gx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얘기했죠. gx분의 fx, gx분의 fx 이 함수가 불연속인 모든 x값의 곱을 한번 말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일단 첫 번째 구조를 볼게. fx는 몇 차? 2차. 그럼 네가 그릴 수 있죠. 아래로 볼록하게.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입니다. gx도 마찬가지 몇 차? 2차. 그릴 수 있죠. 아래로 볼록하게.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입니다. 그럼 연속분의 연속이니까 다 연속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외해야 되는 게 딱 하나 있죠. 뭡니까? 분모. gx가 0일 때는 제외해야 되겠지. 다시 말하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이 0일 때는 빼야지. 왜? 분모가 0인 값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함수값이 없으니까 당연히 불연속이거든. 그러면 x 마이너스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 해서 x는 2 또는 마3일 때요 라고 해서 둘이 곱한 값을 말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똘똘한 친구들은 딱 보자마자 말하죠. 근각계수의 관계. 두근의 곱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겠네요. 네, 여기서부터 편하게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1번 문제 끝났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밑에 있는 3번입니다. 3번. 자, 3번입니다. 3번 문제 보세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이거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었다라는 말은 x에 누구를 대입해도 그 함수값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됨. 됐죠? 그런 fx와 gx 두 놈이 있는데 자, 얘기합니다. fx라는 애랑 fx 빼기 gx란 이 둘이 연속이야. 그러면 자, 연속인 두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 두 함수의 합차, 곱목, 실수배 다 연속이겠지. 맞아? 근데 물어봤어. gx가 연속일까? 자, 이 둘의 합차, 곱목, 실수배 다 연속이지.
그럼 얘하고 얘를 서로 빼주면 뭐 나와? gx 나오지. 그럼 연속끼리 합차 곱목 실수배하면 연속이라며. 그럼 빼서 나온 값 gx도 연속이겠네? gx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네요. 끝. 1번 맞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볼게. gx하고 fx, gx 곱하네. 이 둘이 연속이야. 그럼 둘이 연속이니까 이 둘의 합차, 곱목, 실수배도 다 연속이겠지? 그리고 나서 너한테 물어봤어. 야, fx 연속이냐? 그럼 봐. 얘가 분자, 얘가 분모에 오면 약분해서 fx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모르죠. 왜? 분자 분모에서 중요한 건 뭐야?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 됐음? 근데 문제 어디를 봐도 gx는 0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 없잖아. 그래서 얘는 나도 모른다야. 됐습니까? 이유는 gx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요. 만약 이 보장이 있었으면 어차피 분모는 0이 오지 않으니까 얘는 다 연속일 거야 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다고. 됐음? 자, 디귿 보겠습니다. fx하고 gx가 모두 연속입니다. 그럼 이때 gx의 절대값 쉬운 값분의 fx 얘도 연속일까? 이거 맞을까 틀릴까? 이유는요. 자, 다시 봐봐. 둘이 연속이면 이 둘의 합차 곱목 실수배는 다 연속이겠지. 맞아? 그럼 선생님 여기 절대값 씌웠잖아요. 맞아. 절대값 씌웠어. 무슨 뜻일까? 결과적으로 여기 나오는 gx의 함수값은 모두 다 0보다 크거나 같게 바꾸란 얘기죠. 됐음? 결론은 그거잖아. 그럼 중요한 건 0이면 어떡할 건데? 나도 몰라. 됐어? 분모가 0인 값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도 사실은 우리가 모릅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분모에 있는 gx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만약 gx는 0이 아닌데 이 둘이 연속이야. 얘도 연속이니? 라고 물어보면 오 그렇지 연속이지. 0이 아니니까. 됐죠? 그래서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알맞은 말은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네요. 자, 5번으로 갑니다. 정리해서 5번으로 갑니다. 5번 문제 보세요. 자, 구간 0에서 4까지의 구간을 관찰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상황이에요. 1번 3에서의 우극하는 2입니다. 맞아요? 틀렸죠? 몇입니까? 3이죠. 땡. 자, 두 번째입니다. 구간 0,4죠. 열린 구간이네요. 0에서 4까지 열린 구간에서 fx가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x값은 2개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0에서 4까지의 구간 관찰해 보세요. 불연속일 때 몇 개? 끊어져 있을 때가 몇 개야? x가 몇일 때? 3일 때 하나 끊어져 있잖아. 한 개. 됐죠? 선생님 4일 때도 끊어져 있는데요. 열린 구간이니까 4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4 빼고 0 빼고 요 사이에서만 보라고. 됐죠? 열린 구간이니까. 자, 3번입니다. 다음 구간 1하고 2에서 최대값을 갖지 않습니다. 자, 1에서 2까지의 닫힌 구간이죠. 그때 1에서 2까지의 닫힌 구간 볼게요. 이 구간 안은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잖아. 그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최대값도 있고 최소값도 있는 거 아니에요? 최대값 누군데? 2 넣어서 나오는 값. 최소는 1 넣어서 나오는 값. 됐잖아. 최대값이 없어? 있지. 뭔 소리야. 됐습니다. 자, 4번입니다. 2에서 3까지의 닫힌 구간 보겠습니다. 2에서 3까지의 닫힌 구간 봅니다. 닫힌 구간 볼 거예요. 이때 최소값 있어요? 언제? 3 넣었을 때 2. 됐죠? 있네요. 됐음?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고 얘기를 해봅니다. 1에서 4까지의 구간에서의 최소값은요. 1에서 4까지의 구간의 최소값은요. 4 넣었을 때 값이야? 아니잖아. 여기 위에다 점 찍었잖아. 그럼 누구야? 0이랑 가까워지다가 0은 안 나왔지. 그럼 누군데? 모르겠네. 그래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그리고 판단하기. 자, 그러면 우측으로 가서 40페이지로 가서 8번 문제 볼 거예요. 8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우, 잘 그리던데. 어우. 자, 혹시 여러분 그 그래프 그리실 때 이제 이렇게 절대값이 전체로 몽탱이로 쓰여져 있는 이런 그래프를 이제 그리잖아.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얘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냥 절대값 없이 그래프 그려. 뭐 이 정도야 그릴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좌표평면 땅땅하고 얘는 그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x절편이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가 1,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에다 지금 우리가 절대값을 딱 씌워버리는 그 순간 어차피 이 그래프 상에서 y가 양수일 때, 그러니까 x가 1보다 클 때는 사실 똑같아. 근데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양수로 바꿔서 말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함수값이 y값들이 이제 음수로 나올 때, 요 밑에 있을 때는 이 부분이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x축 위로 말아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V자 형태가 되죠.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 1차 같은 경우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호? 그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그려봐요 지금처럼. 됐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의 닫힌 구간이거든. 그럼 2는 여기 있고 마이너스 2는 뭐 이런 데 있을 거란 말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닫힌 구간만 너 관찰해봐 라고 한 거니까 진짜 이 닫힌 구간 여기만 또 관찰하면 되는 거야. 여기만 이렇게. 그때 최대값을 말해줘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는 게 제일 높게 있겠네. 마이너스 2 넣으면 나오는 값 몇이에요? 네, 3이 최대값일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리기. 왜냐면 1차, 2차 뭐 절대값이 포함된 혹은 유리무리 함수 그래프는 계속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계속 연습했던 거야. 우리 고1 때부터. 그다음 이제 요거 무리함수죠. 그 무리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 드립니다. 그 그래프를 그리실 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점을 항상 체크하라고 하거든요. 시작점. 그러니까 여기 루트 안을 0 만들려면 x에 누구 넣어? 2 넣으면 되고 x에 2 넣으면 나오는 y 값이 있을 거야. 0이죠. 이게 시작점이야. 그러니까 2,0에서 시작하는 무리함수야.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 무리함수 그래프가 이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쪼거 해서 총 4개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얘는 누군데요? 라고 하면 루트 안에 음수가 오면 이거 허수가 되니까 좌표평면에 못 찍어요. 또 실수가 와야 되니까 루트 안에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애가 와야 되거든. 그럼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x의 값은 2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와야 돼. 그래서 2를 기점으로 왼쪽만 그릴 수 있어. 오른쪽은 못 그려. 그때 루트 앞에 부호가 양수잖아. 그럼 y값은 다 위로 양수로 나온다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라서 보라고 했으니까 여기만 똥 잘라보면 되죠. 그럼 최소는 언제? 2 넣었을 때 나오는 값 누구? 0. 그래서 a, b 더한 값은 몇이었다? 3이었다. 그래서 무리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분수함수도 역시 마찬가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못 그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 특강 할 때도 이제 그래프 몇 개 그려봤단 말이야. 다시 참고하시고 연습해 주셔야 돼. 그래프 그리는 건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트라는 과목 자체가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래프를 못 그려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 고1 때 배웠던 내용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해 주시고 꼭 연습해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네, 9번 문제입니다. 연속인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연속이래요. 근데 자, 이런 얘기했어. 마3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누군지 알아? 마1 대입하면 누군지 알아? 0 대입한 값도 누군지 알아? 2를 대입해도 누군지 알고 3을 대입한 건 또 누군지 알아? 그럼 잠깐만. 좌표평면에 점을 좀 찍어보자. x에다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는데 그럼 요 점 지나겠지? 마이너스 1. 그 다음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1을 지나는데 그럼 요 점 지나겠죠? 0 넣으면 2라고 했으니까 여기 위에. 그 다음 2 대입하면 x에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요 점 지날 거고 x에 3 넣으면 마3이라고 했으니까 마3
더 밑으로 한 칸 내려가서 이렇게 되겠네. 됐죠? 자, 내가 아는 건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어떤 함수가? 연속인 함수가. 됐음? 그럼 연속인 함수가 이 5개의 점을 지날 수 있게 내가 잘 그려봐야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됐어? 아닌데요. 유유유유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닌데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맞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릴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에서 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0 만드는 값은 적어도 몇 개니? 라고 물어봤어. 0 만든다? 무슨 뜻? y는 fx 함수가 y는 0과 만나는 교점. 됐어? y는 0이 누군데? x축. 그럼 내가 이 그래프 그렸을 때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이 최소한 몇 개겠니? 라고 물어봤다고. 됐어?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최소한 마3에서 마1 사이에 최소한 한 번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뭐 그래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 근데 이건 나도 모르잖아. 됐어?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고 장담하긴 좀 힘들거든.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0는 값에서 2 대입했을 때 값까지 양수와 음수로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여기서는 최소한 한 번 지날 거야. 됐지? 그럼 2에서 3까지는 나도 몰라.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고. 그럼 결론 최소한 몇 번? 한 번, 2번. 최소 2번은 지나겠지. 더 많을 수도 있지. 하지만 최소한 2번은 지날 겁니다. 0 만드는 값이 최소한 2개는 있을 겁니다. 라고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끝.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10번이에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그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이 어디니? 라고 해서 첫 번째 보시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여기서 존재할까라고 물어봤지. 그 말은 무슨 뜻? 마이너스 2는 값과 마이너스 1는 값을 비교해서 부호가 반대면 중간에 0 한번 나온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면 나도 몰라 패스. 2번으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10번 문제 실제로 수를 다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문제가 됩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네. 몇 킬로로 보여? 아, 땡. 땡. 104 정답. 104 유지하려고 되게 노력해요. 진짜로요. 자, 2025년이 되었습니다. 내 몸무게는 104예요. 그 느낌 있잖아, 104. 그렇게 안 생겼다니요. 또 사람 되게 외모로 평가하시네요. 외모 지상주의적이시네, 되게. 자, 작년이었죠. 내가 98인가까지 빠진 적이 있었어. 여름에. 되게 걱정했거든. 몸이 아픈 건 아닌가. 왜? 원래 내가 한 이때까지만 해도 23년 정도만 해도 한 104까지는 아니었고 한 102 정도였었거든. 근데 이만큼 빠진 거야. 그거 걱정돼갖고 열심히 먹었지. 그러니까 그 살이 안 쪄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내가 알려줄 수 있어. 단짠이야. 일단 염분을 많이 섭취해야 돼. 그래야 살이 쪄. 짠 거 많이 먹어. 그리고 단 거 많이 먹으세요. 그리고 짠 거 먹는 게 힘든 친구들은 뜨거운 걸 먹으세요. 왜냐면 뜨거운 음식에서는 짜게 했을 때 그 염도가 좀 그 체감상 좀 낮아지거든. 그래서 국물도 식으면 먹었을 때 되게 짜. 끓었을 때 먹으면 이제 좀 덜 짜. 그러니까 짜게 먹으시고 단 거 먹어. 뭔지 알지? 뭐 왜? 진짜로 그렇게 먹어야 돼. 지금 살 안 쪄서 고민 친구 되게 많다. 은근히. 그치? 살 좀 쪄야 되는데 막 내가 너무 막 마르고 힘이 없고 뭐 이렇고 막 비실비실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 고민이라고 살찌고 싶어서 짜게 드세요. 단짠입니다. 단짠. 아셨죠? 단짠이야?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네. 왜 내가 부끄러워? 왜?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내 몸무게의 변천이 다음과 같습니다. 봐. 2023년에서 2024년까지 2023년에서 2024년까지 내 몸무게의 변화량은 몇입니까? 마이너스 4. 슬프죠. 줄었어. 됐음? 그럼 두 번째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년간 내 몸무게 변화량은 몇입니까? 6이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내 몸무게 변화량, 2년간 내 몸무게 변화량은 몇입니까? 2. 자,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실 때 내가 특별한 설명이나 해석이나 혹은 도움을 드린 게 있어요? 없죠. 누구나 상식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맞아. 그 상식에서 출발할 거야. 우리는 일단 첫 번째 변화량이라는 걸 봅니다. 몸무게가 102였는데 98로 됐네. 마이너스 4. 빠졌어. 98이었는데 104가 되네. 플러스 6 쪘어. 됐음? 그럼 1년뿐만이 아니라 우린 2년간의 변화도 관찰할 수 있다고. 102였는데 104가 됐어. 2kg 쪘네. 됐음?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요 생각은 한번 하셔야 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내 몸무게의 변화량을 물어볼 때 중간에 있는 얘를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맞아? 나는 그냥 처음과 끝만 보면서 얘기했다. 당연한 거 아니요. 됐음? 중간에 뭐 50kg 됐든 60kg 됐든 뭔 상관이요. 어쨌든 결론은 2kg 쪘는데 돼지가. 이런 거잖아. 됐어? 자,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내 몸무게의 평균 변화율은 몇일까요? (2년간) 내 몸무게의 평균 변화율. 2년간 내 몸무게 얼마큼 쪘죠? 2kg 쪘지. 그럼 평균적으로 1년에 몇 킬로씩 찐 거야? 그럼 내 몸무게의 평균 변화율은 몇일까? 1. 됐음? 1년에 평균적으로 1kg씩 찐 거지. 중간에 빠졌다니까? 이건 내가 안 본다니까. 뭔 소리야. 처음과 끝이 중요한 거잖아. 야, 너 2년 전에 봤을 때 102였는데 지금은 104야? 와, 너 1년에 1kg씩 쪘구나, 이 돼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님? 내 맘도 모르고. 속상했는데. 됐음? 이런 상황인 거라고. 납득이 돼? 됐어?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이게 뭐냐? 자, 내가 그래프를 그려볼게. 내 몸무게에 대한 시간에 따른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3년도에 내가 102kg였어요. 그러다가 24년이 됐을 때 98kg였어. 그 다음 다시 104kg가 되었어.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몸무게를 계속 잰다고 했을 때 쭉 102였다가 갑자기 팍 줄진 않았을 거 아니야. 맞아? 갑자기 숨 쉬는 딱 순간 갑자기 4kg가 빡 빠졌어? 그럴 리는 없잖아. 그럼 뭐야? 내 몸무게는 분명히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을 거야. 연속으로 움직이고 있었을 거야. 하루에 조금씩 3g씩 2g씩 살살 찌고 있었을 거라고. 숨 쉬는 이 와중에도. 그래서 내 몸무게가 원래는 102였는데 계속 빠져. 계속 빠져. 빠지다가 이러면 안 돼 해서 막 늘리기 시작해. 그래서 98 지금. 그리고서 아니야. 예전에 내 몸매를 찾아야지 하고 막 갔는데 너무 쪘네. 너무 쪘네. 그래서 뭐 했어? 수영했죠. 아시는 분 아시잖아. 수영했지. 왜? 너무 뚱땡이 같으니까. 그래서 딱 이렇게 다시 만들었네. 이런 거라고. 됐음? 내가 수영을 한 이유죠. 더 많이 먹으려고. 다 많이 먹는데 안 찔라고. 이 몸무게 유지하면서 되게 힘들어. 연예인들 삶이 되게 힘든 것 같아. 유튜버의 삶도 마찬가지 힘들어요, 여러분. 네, 계속 카메라에 이제 얼굴 나오니까 관리해야 되거든. 그래서 왜 이 새끼야? 왜? 외모 지상주의자들 이 새끼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에 따른 나의 몸무게를 그래프로 그려봤어. 그리고 나서 다시 물어볼게. 자, 2023년도 이때를 그냥 1월 1일이라고 하자.
2024년도 이때 1월 1일이라고 하자. 이때도 마찬가지 1월 1일로 합시다. 그래프를 쭉 그려봤을 때 2023년에서 2024년까지 내 몸무게 변화량은 얼마? 변화량은 얼마? 2. 뭐 하면 돼? 2025년 1월 1일 날 몸무게에서 2023년 1월 1일 몸무게를 서로 뭐하면? 빼면 돼. 이게 변화량이야. 됐음? 그럼 뒤에 있는 값에서 앞에 있는 값을 빼면 된다고. 됐음? 마찬가지 2024년, 2023년 있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까지 내 몸무게 변화량은 몇입니까? 뭐야? 뒤에 있는 값에서 앞에 있는 값을 빼면 됐다고. 됐어? 그래서 음수가 나왔네? 뭐 했다는 거?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양수가 나왔네? 무슨 뜻?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물어본 건 이거였지. 마지막. 평균 변화율. 102kg에서 104kg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이때 내 몸무게의 평균 변화율 몇이었어? 1이었죠. 그거 어떻게 계산한 거야? 2년간 2kg 쪘네. 맞아요? 됐어? 예분의 예. 됐음? 예분의 예. 예분의 예? 많이 보지 않았음? 탄젠트. 와우, 삼각함수 탄젠트. 그럼 계속 얘기해 봅시다. 탄젠트가 뭐를 의미합니까? 기울기.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맞아? 그게 뭔데? 평균 변화율 표현이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얘기는 변화량이라는 걸 얘기할 거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 x가 증가함에 따라 얼마큼 함수값이 변했는가를 말합니다. 변화량. 두 번째,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말할 겁니다. 무슨 뜻이냐? x가 증가할 때마다 그때 y는 평균적으로 얼마큼 증가했는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말할 거야. 그때 걔가 뭐로 보인다?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함수 그래프로 그냥 바꿔서 이제 몸무게 말고 x와 y에 관한 식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 자, 편의상 1사분면만 그려놓고 얘기할게요. 쏴. 안 이뻐. 안 이뻐. 다시 그려볼게요. 쏴. 자, x가 a일 때, x가 b일 때, 그때 다음 y는 fx라는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a 넣어서 나오는 값 당연히 fa겠죠. b 넣어서 나오는 값은 당연히 fb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이때 물어본다고. 첫 번째,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변화량은 몇입니까? fb-fa. 됐습니까? fb-fa. a에서 b로 변할 때 이때 다음 함수의 변화량은 fb-fa가 될 거야. 됐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이 그림에서는 양수로 보이죠. 왜? 올라갔으니까. 됐습니까? 두 번째, 그럼 x가 a에서 b까지 평균 변화율은 몇일까요? 또도도도도도동 예분의 예. b-a분의 fb-fa. 됐죠?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그게 x는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의미한다. 됐습니까? 파란 직선의 기울기가 곧 x는 a에서 x는 b일 때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 어렵죠? 그냥 우리가 쓰는 흔한 그런 말들을 여기 함수에다 바꿔놓고 정리한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예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a에서 b까지 이만큼의 기간 동안 결과적으로 평균 얼마큼 바뀌었네 라는 걸 말할 수 있음. 그럼 봐봐. 이 b값이 만약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한 이쯤으로 왔다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x는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되겠지. 하나 더, b가 여기로 내려왔다면, 여기가 b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관찰하면 그게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이겠지. 더 가까워져. 그래서 결론, 이 a나 b나 거의 다름이 없어져.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때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곧 평균 변화율의 개념이 될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관찰할 거야. 이게 미분의 개념임. 그럼 왜 이런 걸 우리가 관찰하느냐? 자, 이것 때문에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1차, 2차 그리고 유리무리 함수, 지수로그 삼각함수 정도를 배웠습니다. 사실 3차 함수 그래프를 배운 적이 없어요. 4차 마찬가지 배운 적이 없음. 그러면 5만 가지 그래프들을 앞으로 배울 건데 그때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 이렇게. 됐죠? 곡선으로 생겼죠? 맞아? 곡선이죠? 맞아요? 곡선이죠? 맞아요? 곡선이죠? 맞습니까? 곡선이죠? 맞아요? 곡선입니다. 맞습니까? 곡선인가요? 곡선입니까? 곡선입니까? 곡선이에요? 휘어 있어요? 휘어 있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휘어져 있나요? 다시 말하면 모든 곡선은 전부 다 지금처럼 확대해서 봤을 땐 다 직선처럼 보일 거야. 그럼 직선이 그려졌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맞아? 그럼 기울기를 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순간에 변화율을 알 수 있을 거야. 맞아? 이런 순간의 변화율들이 계속 모여서 뭐가 돼? 멀리서 봤을 땐 곡선으로 보이는 거거든. 됐음? 그래서 미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누는 겁니다. 미세하게 쪼갠다는 뜻이야. 왜 미세하게 쪼개? 확대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찰나의 순간,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이 찰나의 순간 어딨냐? 여기 있다. 이 찰나의 순간들을 모아서 전체를 한번 보겠음. 그래서 우리가 미분이라는 걸 배웁니다. 왜? 이렇게 찰나의 순간들을 모아서 전체를 보면 크게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미분이라는 걸 배울 거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적으로 얼마큼 변했는지 그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해서 첫 번째 여기 있습니다. 교재 44페이지에 보시면 증분이라는 표현 나오죠. 한자입니다. 증분. x의 증분 무슨 뜻이냐? 증가된 양이라는 거야. 그래서 한글로 써도 돼. x의 증가량. y의 증분이라고 있습니다. y의 증가량. 그래서 x의 증가량 우리가 델타 x라고 불러요. y의 증가량 델타 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있을 때 자, x는 a에서 b까지 x의 증가량 델타 x, y의 증가량 델타 y. 이때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다시 말하면 a에서 b까지 x 증가량분에 fa에서 fb까지 y 증가량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해서 평균 변화율 옆에다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됐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표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아까 보여드린 거 하나 정도만 보고 일단 넘어갈 거고 밑에 있는 1번부터 이야기 살짝 해서 오늘은 평균 변화율까지만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함수가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x라는 2차 함수가 있죠. 자, x값이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x 얼마 커졌음? 2 커졌죠?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3-1 한 거잖아. 됐음? 그럼 그때 함수가 얼마 커졌어요? f3 빼기 f1 해주시면 되겠죠? 됐음? 자, 그러면 분모는 2가 될 거고요. 분자는 x에 3 넣으면 12고요. 1 넣으면 2가 되겠네. 그럼 결론 2분의 10이니까 몇이다? 5.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5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x는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5라고 할 수 있음. 자, 두 번째 0에서 6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6-0분의 f6 f0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6분의 자, 6 대입해 주면 6의 제곱 36 더하기 6이죠. 42 마이너스 0이 돼서요. 결론 몇입니까? 7이 되겠습니다. 끝.
0에서 6까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7이 될 거고요. 우리는 얘를 0에서 6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네. 됐습니다. 창이 잠이 안 돼요. 자, 우측으로 갑니다. x값이 다음과 같이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6번이죠.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변했습니다. 그 말은 얼마 증가했어요? 5 증가했죠. x끼리 뺀값분에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끼리 뺀값 얘기하시면 되겠네. 5분의 4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2 14고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되네요. 그럼 플러스 1로 바뀌어서 몇입니까?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우리는 평균 변화율의 개념을 먼저 알아내도록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얘를 무한히 확대해서 직선처럼 만든 다음 순간의 변화율들을 구하는 과정을 거칠 거야. 그러면 이제 미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4페이지까지만 일단 정리를 좀 하고요. 다음 수업 때부터 미분 들어가겠습니다. 안 어렵겠죠? 네. 치세요.